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탄소 발생 없는 순도 높은 청정 수소를 뽑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한국에너지공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광주 지역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동물 사체를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은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막혀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이며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6월을 잘 버틸 수 있을지 따져봤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머문 강진 다산초당을 찾아 상생과 교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청정수소 비중을 100%로 만들겠다는 수소경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정수소를 많이 생산해내는 기술뿐 아니라 이를 값싸게 수입하는 방안도 찾아야 하는데요. 한국에너지공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에너지, 수소. 온실가스 등 유해물질 배출 없이 열과 전기를 만들어내는 친환경 에너지 수소. 물 분자를 분해하면 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때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탄소 발생 없는 청정수소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태양빛이나 바람 등이 일정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시 물 분자를 전기로 분해하는 수전해 장치의 가동률은 30% 내외에 그칩니다. 여기에 국내 생산만으로는 2050년 청정수소 100%라는 정부의 수소경제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태양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모아둔 뒤 24시간 공급하는 기술을 고온에서 물증기를 분해해 수소를 얻는 고온 수전해에 접목한 겁니다. 그 결과 장치 가동률은 95%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기화된 상태를 전기 분해를 하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가 좀 적게 드는 거죠. 다른 기술에 비해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효율적이고 전기 가격이 비싸니까 경제적으로 싸게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속한다. 무엇보다 호주를 대상으로 기술을 적용해 기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점이 눈에 띕니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호주의 기후 특성 등을 고려한 뒤 그곳에서 최대한 많은 청정수소를 만들어내도록 한 겁니다. 청정수소를 값싼 가격에 수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차기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들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기술을 수출하고 또 해외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국내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너지공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관련 논문은 수소 에너지 분야 국제학술지 에너지에 다음 달 게재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무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강한 볕이 쏟아지면서 낮 기온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따뜻한 서풍까지 유입되면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게 치솟겠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서해상에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됐습니다. 서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강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머물며 목민심서 등 방대한 저수를 남겼던 역사의 현장인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진을 찾았습니다. 다산의 발자취를 따라간 김동연 지사는 강진군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강진군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진군 도안면 만덕산 자락 백년사에서 다산 초당으로 넘어가는 다산 정약용 사색의 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진원 강진군수가 길을 함께 걸으며 상생 프로젝트 가동 등 교류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다산 정약용 선생과 그의 철학에 공감하는 이들이 각종 콘텐츠 발굴 등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 지역 청년과 예술인 등도 함께했습니다. 사이제도 되게 재밌게 그 공연 관람했고요. 오늘 온 백년사도 입구부터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기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일행이 도착한 곳은 다산초당. 정약용 선생이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저수를 한 것으로 다산의 위대한 업적이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강진순례단은 다산 선생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의 정신과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 등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충충 위기 상황에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다산의 그 당시의 지혜와 또 개혁의 정신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동연 지사는 과거 대선 출마 등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가 있는 장소를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김 지사의 이번 행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방 소멸 대응 우수 정책과 다산 선생의 가르침까지 강진군이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강진군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이 늘면서 동물 장묘시설 건립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반면 광주에서는 민간에 이어 공공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잇따라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한 민간업체가 광주 광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장묘시설 건축물입니다. 지난 2022년 건축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인근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지금껏 한 발도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주민들 인근 부근에다가 그런 거 한다니까 다 반대하지. 그거를. 바로 주민들 사는데 옆에다가 그런 거 해도 되겠어? 반려 인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화장시설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광주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동물 장묘시설에서 화장하지 않을 경우 동물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요즘에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설득을 해서 있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초 광주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반려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체 용역 결과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가 장묘시설 건립 추진을 백지화하기로 한 겁니다. 최근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들어선 곳들의 이용률을 봤더니 50%를 넘지 못했다며 여기에 나주 등 인근 지역에 민간시설 4곳이 추진되고 있어 굳이 세금을 들이면서까지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간이 지금 현재 가동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우리 공공이 또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 수익률이나 이런 걸 본다 하면 이용률이나 이런 걸 본다 하면 좀 꺼리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민간과 공공부문의 동물 화장터가 계속 벽에 부딪히자 동물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면 수익성이 보장이 아니라 그 시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밀어붙여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 광주 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019년 4만 4천 마리에서 지난해 7만 9천 마리로 4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광주 지역 반려동물 화장시설이 민간 공공 할 것 없이 제동이 걸린 만큼 향후 늘어날 수요에 대비한 면밀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과 달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운행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 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운전자 65살 허모 씨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허 씨를 송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4월 점심시간대 광주 동구 대인동의 한 카페로 허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물밑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후보 선출 방식을 변경한 여수에서는 7명의 시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황인데요.
순천에서도 민주당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와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 여수시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 후보 선출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갑과 을 지역구에서 각각 한 명씩을 추천한 뒤 다시 투표를 해 최종 후보를 뽑았지만 이번엔 지역구를 가리지 않고 출마 의사가 있는 모든 시의원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한 겁니다. 일단은 이제 갑을 간에 싸움하는 거 정도는 피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이라고 저는. 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갑 지역구에서 의장직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후보 선출 방식이 바뀌면서 벌써 7명의 시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단 연임을 제안하기로 하면서 현 김영규 의장의 출마가 무산된 가운데 과거 민주당을 탈당한 시의원들의 복당 여부도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후보도 많고 누구를 지지하는지 확실히 파악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복당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되니까 이번 선거는 굉장히 하여튼 셈이 복잡합니다. 순천시 의회에서도 민주당 후보 선출 방식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회의장 선거에서와 같이 여론과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막고 당원들의 참여도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투표 방식을 결정한 뒤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출마자들은 권리당원을 상대로도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들도 그거를 좀 또 받아들여야 되기도 하고 권리당원 명단도 저희들은 사실 없기 때문에 이제 중앙당에서 허락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좀 제안을 해놓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방식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2달 가까이 선두를 질주했던 기아 타이거즈가 최근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3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개막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여름철로 접어드는 6월을 잘 버텨야 하는 숙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12회 연장 승부에선 몸에 맞는 볼로 허무하게 경기를 내주고 5대0으로 앞서던 경기도 맥없이 뒤집혀서 끝내 역전패를 당하고 기아 타이거즈가 휴일 윤영철의 호투와 타선의 집중력으로 어렵게 연패에서 탈출했지만 지난주 롯데와 두산의 2승 4패, 부진한 성적을 거두면서 2위로 추락했습니다. 앞선 주까지 1.5게임 차 선두를 유지했는데 3연속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2달 가까이 만에 반게임 차 2위로 내려앉은 겁니다. 한때 독주 체제를 그리기도 했지만 선발진 이탈에 이어서 불펜진의 과부하, 타격 사이클의 저하가 맞물리면서 먼저 득점을 내고도 역전패가 많아지는 등 근근히 버텨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캠 알드레드와 황동화 등 대체 선발진에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있는 만큼 내일과 양현종이 제 몫을 내주지 못하면 자칫 연패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화라산 같은 타격도 최근엔 좀 무뎌졌습니다. 나성범과 최용우, 소크라테스 등 중심 타선의 타격감이 떨어진 이유가 큰데 특히 지난 휴일 경기처럼 점수를 내야 할 때 결정적인 한 방을 쳐주는 나성범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아는 최근 몇 년 동안 6월에 가장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둬서 가을 야구에 실패하는 쓴맛을 봐왔습니다. 그만큼 더워지는 시기 체력 고갈과 약한 뎁스로 인한 패배가 잦았는데 올해는 백업 선수층이 두터워져서 주전들의 경기력과 체력 안배가 가능해져 언제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2달 만에 선두자를 내주고 3위에도 한 게임 차로 쫓기고 있는 기아. 위기의 6월을 잘 버티고 헤쳐나가야 시즌 막판 우승을 향한 발판을 잘 놓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시구입니다. 광주시의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설득을 위한 무안 방문에 대해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취소를 요청한 가운데 광주시가 3자 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3자 대화와
토론회장 마련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3자 회담의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 알려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또 전남도와 무안군이 회담 날짜를 지정하면 조건 없이 참석할 계획이라면서도 오늘 무안 방문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함에 따라 광주 전남 의료계도 동참 여부를 묻는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참여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교수 161명 전원을 대상으로 내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도 어제 오후 교수회의에서 휴진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광주시 의사회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전면 휴진 등 동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우리 주변 그늘진 나무 아래 흔히 볼 수 있는 이끼가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끼는 단위 면적당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나무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부보다 강도 높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충남은 아예 이끼 클러스터를 추진합니다. 대전문화방송 문은선 기자입니다. 인삼 포장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털깃털 이끼입니다. 습하고 그늘진 곳에 자생합니다. 아파트 잔디 사이나 산에서도 종류는 다르지만 이끼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흔하디 흔한 이끼가 이산화탄소를 잡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물의 잎에는 큐티클층이 있어서 이런 이산화탄소나 미세먼지를 저감할 때 한번 걸러지는 역할을 하는데 이끼는 그런 큐티클층이 존재하지 않아서 보이는 전면적으로 미세먼지를 빨아들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나무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끼는 1제곱미터가 소나무 10그루와 맞먹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습도 유지 기능에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탁월해 이끼를 활용해 천연 가습기를 만들거나 도심 속 정원 등 활용처도 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아예 이끼 클러스터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끼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토대가 없어서 품종이라든가 토양 적합성,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연구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석탄 화력과 축사 등이 밀집해 탄소 배출량은 전국 1위인데 정작 산림은 매년 2.3%씩 줄고 있어 탄소 흡수원으로 이끼를 주목하는 겁니다. 충남도는 정부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습지는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끼 같은 경우는 산림이 할 수 없는 모든 곳에, 모든 수직 공간에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태안에 전국 최대 규모의 이끼 농장이 있고 계룡 등의 관련 산업 기반도 있어 여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여기에 농가의 고부가 가치 증대까지 이끼 산업이 환경 문제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새만금이 국제적인 투자처로 급부상한 반면 악화된 수질이 여전히 새만금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전라북도는 관리 수위를 조절하면 새만금 전체의 판이 흔들린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전주문화방송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눈에 봐도 짙은 갈색의 탁한 물빛, 수질이 악화된 새만금호의 현주소입니다. 지금은 주변 해역에 해파리마저 대량으로 발생해 어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답답하죠. 맘대로 나가서 어장행을 하는데 또 문을 열면 이제 드문물 나오니까. 정주영 방조제라 불린 충남 분화모마저 담수화 실패를 인정하고 최근 해수유통을 결정하면서 새만금호 수질 문제는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루 2번에 불과한 해수유통으로는 수질 개선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닷물과 민물의 밀도 차에 의한 빈산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바닥의 퇴적물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도 2차 전지 유치와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해수유통이나 2차 전지 기업이 유발할 고농도 염폐수 대책은 등한히 하고 있다는 비판.
주무부서인 새만금 수질개선과가 조직 개편에서 타 부서와 통합돼 축소되는 일까지 있었다며 수질 개선 의지가 있는지 재차 따져 물었습니다. 수질 개선 기획, 오염원 대책팀에서 맡아서 했던 업무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는 전면적인 해수유통에 대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성시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해수면보다 1.5m 낮게 설정된 관리 수위를 변경해야 하고 방수제를 더 높게 쌓아야 돼 개발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개발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해수유통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기다려보자는 것. 2차 전지업계의 고농도 연폐수 우려 역시 잘 알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정부의 2차 전지 폐수 배출 기준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수로 인한 영향을 걱정하는 도민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배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 재정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단체에 이어 이제는 군산과 고창 등 지방의회까지 촉구하고 나선 새만금 해수유통.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유치뿐 아니라 수질 개선도 필수적이어서 김관영 도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과태료가 훨씬 올라가는데요. 제주자치경찰이 1년 넘게 일반 도로에서 적발한 위반 차량에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를 물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문화방송 박주연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한 아파트 앞 교차로. 이곳은 일반 도로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설정된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일반 도로가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기준이 적용돼 과태료가 부과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넘게 잘못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831건, 1,8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가 7만 원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을 적용해 6만 원이 더 많은 13만 원을 물렸고 속도 위반의 경우는 3만 원이나 더 부과했습니다. 자치경찰은 내부 점검 과정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더 물린 과태료는 납부자에게 환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안 그래도 상당히 소통이 안 돼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데 기준에 맞게 부과를 해야지 더 많이 부과한다는 것은 이건 행정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누리집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환급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 무인교통 단속 장치에도 잘못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경찰이 최근 유흥가에서 발생한 유흥주점 업주들 간의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유흥가 밀집 지역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성매매 알선과 탈세 등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첩보 수집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유흥업소가 몰려있는 거리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 대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냉방비를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경로당 9,300여 곳에 대해 지급했던 냉방비 16만 5천 원을 17만 5천 원으로 인상해 7월과 8월 2달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지원이 필요한 미등록 경로당 211곳에 대해 등록 경로당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경로당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대 설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순천대와 목포대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별 소통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지사와 대학 관계자가 터놓고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로
날짜와 장소, 참가자 범위 등은 대학이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간담회를 통해 공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모 기준과 지표, 탈락 대책 등에 대한 대학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날이 맑겠는데요. 무더위 역시 계속되겠습니다. 맑은 하늘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겠고요. 기온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따뜻한 서풍까지 유입되면서 체감온도는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해안에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된 가운데 오전 중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대체로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담양과 화순의 낮 기온도 32도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완도의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해안 지역에서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32도, 구례의 낮 기온은 무려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